이은하. 7, 80년대 대중가요계를 쥐고 흔든 우리나라 대표 디바. TV, KBS, MBC. 당시 방송국들이 그녀에게 바친 1위 트로피는 무려 70여 개. 지금의 소녀시대 버금갑니다. 디스코부터 락, 다양한 장르에서 국내 여가수의 정상을 이끌다 지금은 재즈 가수로 변신. 노래의 삶의 무게를 실은 이은하. 오늘 피프앤토크 초대 손님입니다. 오늘 피프앤토크 가수 이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 이은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본명이 이효순. 제가 개명을 해서요. 아. 이제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네. 이효순 예전에 있었다가 완전히 호적을 이제 개명을 하셨군요. 왜냐면 예. 제가 지금 산 날 중에서 노래한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히려 이렇게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뭐 본명 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예 바꿨습니다. 최근에 재즈 앨범을 내놓으셨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My Song, My Jazz. 예. 사실 대담을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들었는데 네. 재즈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실 어떻게 이렇게 재즈를 내가 재즈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저는 사실 못했고요. 예. 그 뭐 다른 그러니까 워낙 노래를 좀 일찍 시작을 해서 락, 뭐 발라드 아니면 뭐 소울 쪽을 많이 했었고요. R&B도 예. 해봤고 그랬는데 사실 재즈 하면은 약간 좀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우연하게 예. 그 남무성 평론가 그 재즈 평론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한번 앨범을 같이 기획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재즈? 난 재즈는 잘 모르겠다고 오히려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다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그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예. 작년 가을에 나왔어야 되는데 녹음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 제가 적응을 하고 제가 그러니까 그 이해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다른 거보다는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인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예.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하죠. 그 네. 허스키한 목소리가 정말 특색이 있는데요. 네. 평소 때도 좀 그러신가요? 지금도 약간은 허스키한 목소리 같은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데뷔할 때부터 예. 그때는 이제 그 연령대가 사실 데뷔를 못하는 나이에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하면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73년도예요. 예. 제가 앨범을 내자마자 TBC 방송국에 그 신인 가수 후보에 올랐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도 어린 나이 치고는 굉장히 좀 성숙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73년에 데뷔. 61년생이시죠? 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13살 때 데뷔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곳은 보니까 58년생으로도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래서 제가요 예. 신인 가수 후보에 TBC에 올랐는데 방송국 때 그 등본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만 17세 미만은 가수 활동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제 본적이 왕십리거든요. 예. 그게 저희 큰 집 언니가 이종사촌 언니가 그 지금 아까 본명 이효순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언니 이름이 이효실 언니예요. 아. 그래서 언니 주민등록 등본을 몰래 갖다가 TBC에다 제출을 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예. 그 이제 17세 미만에 안 들통날까 봐. 걸리려고? 네네네네. 예.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사실 법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호적을 좀 정정 신청을 해서 58년생으로 이제 호적을 고쳐서 그 나이로 살았죠. 호적에 뭐 이렇게 많이 바뀜이 좀 많습니다. 예. 예, 70년대에서 80년대 우리나라 여성 가수를 이끈 대표적인 가수인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TV에서 10대 가수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격동적인 몸짓으로 노래를 힘차게 불렀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혼자 이끄신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라이벌 혜은이 씨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색깔이 상당히 달랐죠. 색깔 틀리죠. 저 이제 얘기 안 하려고요. 저 그분 안티 팬들이 너무 막 예. 저희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요? 하세요. 그래서 뭐- 그냥 얘기 안 하랍니다. 저는. 아니 색깔이 어떻게 다릅니까? 글쎄요. 뭐 그냥 저는 그냥 좀 허스키한 편이고요. 예. 뭐 씩씩한 편이죠. 뭐 예. 늘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이렇게 뭐 여성스럽거나 좀 그렇게 부르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혜니 씨는 좀 어떻게 보면 귀엽고 그거 알아서 여성스럽고. 말씀하세요. 노래 색깔도 그랬지만 노래 색깔도 그랬고 네. 이제 외모도 상당히 아 왜 달랐고. 그러세요? 근데 좀 부러우셨나 봅니다. 우리 24때 몸무게를 14kg이나 그러게요. 우리 박상태 기자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파악을 하셨어요. 예, 제가 17kg까지 뺀 적이 있어요. 한 사실은. 해예요.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급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한 1년여에 걸쳐서 예. 이렇게 그 다이어트를 너무 이제 솔직히 이제 이은하면 좀 씩씩하고 뭐, 예. 뭐 글래먼지 하여튼 뭐 퉁퉁하고 뭐 이런 육감 이미지를 쓰- 벗기 위해서 예.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최고 많이 나간 게 제가 이제 그 미국 공연을 한 달 동안 다녀왔더니 예. 한 뭐 몇 킬로가 더 늘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콜라 중독이 한동안 좀 걸렸었어요. 미국 공연 때요? 아니면 그렇죠. 그때쯤에서? 예, 그때쯤에서 예. 그러니까 콜라 중독, 그러니까 아침부터 눈 떠서 잘 때까지 사실은 그 24캔 정도를 그렇게 마시고 하루에 24캔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달 되니까 한 10kg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67kg까지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급 다이어트를 하자.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너무 많은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제가 그 굶고는 할 수는 없어서 예. 조금씩 줄여서 그러니까 하루에 김밥을 한 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좀 튼튼하게 예. 만들어서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냥 파는 김밥보다는 좀 두껍게. 좀 더 영향이 있는. 그렇죠. 이렇게 야채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넣어서 하나를 들고 하루 온종일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는 이제 포만감이 없이, 그러니까 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아침 눈 떠서 뭐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밥을 이렇게 토막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배고프다 싶으면 하나 가지고 하나 뭐 가지고 하루를 한 10분 정도 씹고 근데 계속 그때 그러면서 하루 부르시던 종일을 노래가 했죠. 멀리 기적이 우네. 뭐 이런. 그때는 좀 살이 퉁퉁할 때고요. 근데 그런 노래들을 당시 뭐 대부분 좀 네. 디스코 이런 좀 힘 있는 노래를 많이 그렇죠. 부르셨는데 네. 김밥 하나로 그런 노래를 부르실 수 있나요? 그거 힘드셨을 텐데. 뭐 어떡합니까? 뭐 빼려면 고통은 따르죠. 예. 예.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배가 고프다 싶으면 하나 가지고 정말 입안에 돌 정도로 예. 잘근잘근 씹어 먹고 또 이제 물로 배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은요. 이제 사실 낮에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잘 예. 그거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으면 500g이 줄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집에 혼자 밤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투하잖아요. 사실- 반이 이렇게 그래 난 오늘만은 먹어도 돼? 안 돼. 먹어도 돼? 안 돼. 뭐 이런 거를 안대로 많이 기우셔서 17kg을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제 밤에 견디기가 솔직히 굉장히 예. 많이 힘들었고 정말 힘들 때는 이제 우유를 뭐 이제 이제 조금 먹는다든지. 조금 그러니까는 이제 우유도 씹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보통 그렇게 해서 그 춤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그 V자 찌르기 춤.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예. 저는 이제 춤을 출 줄 몰랐었던 상황이고 뒤돌이켜 보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 이제 16살 때 불렀고 예. 밤차가 17살 때 나왔어요. 근데 17살 때 그 노래 막 아직도 그대는 뭐 이러니까 아니 너 지금 네가 몇 살인데 어린 게 뭐 네가 사랑을 알아 그러면서 예. 요즘에 허슬 춤이 유행이니까 77년도예요 그게. 그래서 허슬 댄스에 맞게 노래를 해라. 그리고 유승엽 선생님이 곡을 줬는데 문제는 멀리 기적이 우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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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부답 그리고 약간 텀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 시간을 뭘로 견디겠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춤 동작을 못하니까 허슬 댄스는 왜 그 마카레나 춤 있잖아요. 발 스텝만 밟다 보니까 손 동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승리의 V자로 해서 그냥 아무데나 이런 거죠. 그 춤을 전혀 출 줄 몰랐고. 그 반주 그 간주가 약간 들어가는 동안 네, 그냥 괜히 제가 손이 할 게 없어서. 그죠? 그냥 손이 할 게 없으니까 이 바스트샷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위를 잡았을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지금도 감사한 게 어느 기자분이 써주시기를 그 해에 가을쯤에 그 존 트라볼타의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저는 어느 기자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 이게 존 트라볼타 그 포스터 토요일 밤의 열기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은하가 야 미국 공연 가서 어디 디스코를 보고 왔나 보다.
이렇게 그 보시고는 V자 찌르기가 디스코다. 디스코의 영어로 써주신 거예요. 아. 그 얼떨결에 저는 허술춤을 췄는데 디스코래요. 그래서 오 안 되겠다. 그래서 밤차를 그 해 부르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무용 연습을 하러 다녔죠. 이러면 안 되겠다. 기본이 없이 내가 이렇게 사실 그 무지하게 하면 우연에 안 의해서 약간 댄스를 많이 하시는 가수로 그 당시에 댄스라기보다는 이제 제스처를 잘했던 거죠. 제스처를 다 사람들은 아주 좋은 댄스로 지금 기억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오히려 저는 나중에 공부를 하고 춤을 이제 그 이듬해서 그 다음에서부터 배웠습니다. 그 JTBC의 전신인 TBC와 네. 인연이 좀 깊습니다. 그 여자 가수상 상도 받았고 언론 통폐합 당시에는 그때 이제 TBC가 없어질 때인데 고별 방송 때 우셨죠? 당시 뭐 뉴스에 기사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왜 우셨습니까? 그냥 앞에 청중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청중이 사실은 그때 당시 그분들이었어요. TBC에 속해 있는 전속 예. 탤런트, 성우 뭐 그런 연기자분들이 사실 많았고요. 개그맨들이라든지 코미디 예.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다 울고 계신 거예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정민이시죠? 네, 저렇게 해서.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그랬던 게 양쪽에 서 계신 분들은 노래할 때 안 우셨어요. 예. 근데 저만 그렇게 그 나중에 이제 그 우리 강부자 선배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살만한 애들이 물도 많다 그러시면서 선생님도 많이 근데 우셨거든요. 그때 우셔가지고 네. 좀 피해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 뭐 피해 조금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아무래도 너무 많이 울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기엔 좀 쓸데없이로 보이는 거고. 다른 데는 이제 언론 통폐합을 시킨 데에서 볼 때는 네. 원래 대본대로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우셔가지고 석 달 출연 금지. 글쎄 뭐 꼭 그냥 그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10년 가까이를 우리나라 대표 여자 가수로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 92년인가요? 물론 이제 데뷔로 따지면 20년 차지만 네. 나이로 따지면 이제 31이었는데 네. 그때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셨어요. 왜 근데 그러셨습니까? 중단을 완전히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선언한 건 아니지만 선언은 어쨌든 안 했는데 92년도에 제가 탈출이라는 음반을 내고 예. 사실 이제 제 도전을 이제 20년을 두고 이제 제 도전을 생각해서 제 딴에 그 해가 제가 정말 기억하는 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무렵이에요. 예. 그래서 서태지 씨가 오죽하면 노래 선배님 너무 좋은 곡이라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다시 그렇게 음악을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PR로는 제가 제가 어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어필이 되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때 당시에 조금 뭐 그 가세가 기울었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집안 문제 때문에 잠정적이라는 것보다도 방송을 활동은 했지만 제가 예. 뭐죠? 음반을- 앨범은 거의 한 10여 년을 쉬었죠. 당시에 뭐 일본에 가셔서 그쪽을 개척을 하려고 그거는 이제 제가 98년도에 그 쉬는 IMF 10여 년 때, 기간 그렇죠. 중에요. 그 중에 98년도에 IMF 때 일본 엔화가 비싸니까 한번 예. 일본을 진출해 보자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서 공연도 한 달씩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금의 아이돌하고는 조금의 차원이 이제 그때는 물론 이제 선배님들로는 이성애 선배님, 조용필 선배님 계셨지만 제가 이제 새롭게 제가 혼자 들어가서 하려 하니 그 지금처럼 뭐 일본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네. 아니었고 근데 혼자 다 일본은 하셨다고. 뭐가 있냐면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캠페인이 뭐냐면 그 우리 이제 대학로 같은 데 가서 제가 신인 가수다 그러면 이렇게 앨범을 들고 나와서 신인 가수 뭐 일본 그러니까 신인 데뷔한 누굽니다. 보여드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들 판들 사주세요 이래야 되는데요. 저는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수 이은하인데 예. 그래도 가수왕까지 했던 가수가 내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느냐. 근데 사실 뭐 이제 일본의 문화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제가 그래도 좀 자격지심이었던 것 가수왕인데.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가셔서 다 일본어로 이렇게 하셨나요? 혹시? 아니면은- 공연 때는 한국 노래를 했었어요. 한국 노래를 그 하고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좀 이제 개사에서도 부르고 1절은 또 한국말도 부르고 그다음 이제 뭐 황성예터라는 예. 그 우리나라 예전
그 그리운 옛가요 중에 있는데 그 노래가 일본 노래랑 좀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느꼈던 게 일본을 그때 당시에 98년도 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황성예떡 가사를 통역을 해달라는 아니 저기 통역하시는 분한테 이게 이제 개사를 쫙 해놓고 예. 당신네들이 딱 비교를 하더니 야 이게 그러니까 몇 년도에 나왔냐고 해서 제 기억으로도 그때 당시에도 30년이 넘은 것 같다 그랬더니 야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돌이켜 보면 50년대나 40년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요를 카피를 오히려 많이 해간 거예요. 아. 그분들이 보시더니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자기네들은 60년대 나온 곡이 가사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노래에 우리나라 노래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원래 우리께 먼저 있었고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 그럼요. 엔카나 예. 이런 것들이 약간 영향을 받았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거 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결혼은 왜 안 하시나요? 그거 뭐 팔자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가고 싶어요. 아니 제가 쭉 검색을 하다가 2009년 인터뷰까지는 네. 결혼을 안 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언제는 중간에- 했고요? 아니 그 2년 동안에 혹시 하셨나 이거 또 여쭤보기도 절대 없었습니다. 뭐 민망해서. 그 애라 뭐 없었어요. 하실 그러니까 계획 그냥 없으신가요? 오늘까지는 독신이고 예. 내일이라도 뭐 생기면 저는 갑니다. 연애는 많이 해보셨죠? 연애요? 예. 그래서 연애도 그렇게 많이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 공인으로 산다는 예.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 제가 보면은 왜 보아 씨나 박세리 씨나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무수하게 정말 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무슨 일이 그게 정말 이 공인이라는 게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오히려 근데 요즘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랬어요. 저도 누가 보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당당하게 커피숍에서 아니면 호텔 커피숍에서 그냥 커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연스럽게 길도 걸어 다니고 그래요. 예. 히트곡이 밤차, 봄비 많습니다. 제일 애착이 가는 노래 뭡니까? 애착이 간다 하는 거는 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 깨문다고 안 아프고 아프고 손가락은 없을 것 같아요. 제 노래는 저는 딱 어찌됐든 기억나는 게 다- 봄만 되면 네. 사실 이 노래가 가수 이은하님이 부른 노래인지는 정확히 그 생각은 못했었는데 네. 봄비 노래가 봄만 되면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엊그제도 봄 비 왔을 때 네. 봄비 멜로디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 곡은 그렇죠. 김희갑 선생님이 이제 예. 뭐 이제 다른 M본부 예. 그 드라마 주제가 TV 드라마 주제가였는데 그 많이 그러니까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불러줄 수 있나요? 봄빛 속에 떠난 사람 봄빛 맞으며 돌아왔네 이렇게 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참 복이다 싶은 네. 게 이런 대가수의 노래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제가 참 복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지금 안에서는 계속 시간이 오버됐다 그러는데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내용이 재밌어서 제가 계속 갔습니다. 예. 더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길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